안녕하세요. 코인지본부의 코인진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69K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비트 원화 가격 기준으로는 지금 현재 9,600만 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이제 1시간 봉상 기준으로 앞전 영상에서 1시간 봉 기준으로 111선을 단기적으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은 결국에는 1시간 봉이나 4시간 봉 단기 분석은 100%가 될 수 없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시간 봉상으로 111선 이탈되면 1년선까지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결국에는 1시간 봉이나 4시간 봉상으로 단기 분석은 100%가 될 수 없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차트의 신뢰도는 시간봉이 크면 클수록 이제 신뢰도가 높은 거니까 당연히 일봉상 큰 흐름이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이게 쉽게 설명하자면 1시간 봉상 112일선은 1시간 봉상 112일선은 112일 동안의 추세와 지지를 나타내는 경우가 아니니까 일봉상이 제일 높은 신뢰도가 높은 봉이다. 그래서 111선이 111선이 하락하면 224일선까지 하락할 수 있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이 4시간 봉상으로 이 부분에 제가 브리핑을 드렸죠. 21선 부분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서 N자형으로 상승할 것인지, 아니면 밑에서 바닥에서 행보하고 난 다음에 상승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1시간 봉 프레임이 뭐 이런 식으로 뭐 했더라도 이거는 이게 신뢰도가 높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려면 추세를 먼저 뚫어야 된다. 이 신뢰도는 추세를 뚫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단타와 스윙이 중에서 초보자분들은 단타가 어려운 이유가 이 이유입니다. 신뢰도가 높지 않은 시간봉 프레임으로 매매를 하니까 어려운 거죠. 그거를 신뢰도를 높이려면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데이터 중 하나가 60일선을 뚫어줘야 된다. 뚫어줘야 된다. 뚫지 못하고 내려오면 이게 4시간 봉상으로 이런 흐름으로 갈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뭐 브리핑 할 경우가 뭐 이러기서 행보하고 난 다음에 상승할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1파가 나오고 난 다음에 1파가 나오고 지금 2파가 나왔잖아요. 이 3파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에 대해서는 여기서 지지를 해주다가 여기를 뚫으려면 이 1시간 봉상으로 60일선을 이 부분에서 뚫어줬어야 되는 거고, 저거를 못 뚫으면 바닥에서 뚫어줬던 448일선에서 행보하고 난 다음에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지금은 바닥에서 행보하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3파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111선이 하락이 되었을 때 제가 유튜브 브리핑을 업로드를 못하는 상황이라서 현재 비트코인 시황 브리핑 코인진 공식 텔레그램으로 긴급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확인해라고 여러분들에게 이 텔레그램에 들어오셔서 확인을 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실제로 영상도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1시간 봉상으로 6개월선이 지금 쌍바닥이 이탈 시에는 1년선 지지라인 설명을 드렸다. 이 구간 좀 강력한 지지라인이다. 왜 그러냐면 1시간 봉상으로 111선 이탈됐잖아요. 이 1년선도 강력한 지지라인이지만은 이 1년선 1시간 봉상으로 4시간 봉상으로 보면 이 자리가 448일선 부근이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러고 난 다음에 이탈이 되었을 때 4시간 봉상으로 말씀을 드려요. 448일선 1파의 시작점이 이 흰색깔 448일선이 최대 마지막 지지 라인이다. 4시간 봉상 448일선 라인이 이탈이 되면 현재 1파, 2파에 나온 상승은 가짜 상승이다 라고 판별이 된다. 448일선을 지지할 경우에는 첫 엘리엇 파동 1파의 시가를 깨지지 않은 경우니 상승 파동은 살아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텔레그램에서도 말씀드렸고,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내용이죠. 이 상승 파동의 시작점은 저는 항상 엘리엇 파동 1파의 기준을 잡는 거는 448일선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일봉상으로 448일선을 뚫어나니까 여기가 1파고 여기가 2파 부분이고, 2파의 연장이 이어나지고 난 다음에 지금 3파를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일봉상에서도 1파를 뚫고 난 다음에 깨지지 않고 행보를 하죠. 그러면 결국엔 896일선까지 뭐가 나온다?
때마다 2파가 나온다. 이거를 4시간 봉상으로도 똑같은 프레임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 구간을 깨지지 않으면 이 파동이 살아있음을 뜻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영상을 또 제가 올려드렸어요. 영상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영상을 긴급 브리핑을 하면서 제가 보여드렸는데, 한 번 더 체크하고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만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448일선이 세력들 평단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 448일선은요 세력들만이 뚫을 수 있는 영역입니다. 아무리 4시간 봉상이라고 하더라도 이 448일선이 2년선입니다. 2년 동안 물려있는 애들의 평단이거든요. 그리고 그러기도 하고, 세력들이 여기 구간을 뚫어서 요만큼 올랐으면 이 평단이 여기까지 매수를 했으면 평단이 448일선이거든요. 자기네들 평단 밑에서 근처에서 한 번 더 받아 먹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448일선이 이탈되지 않으면 세력들이 나간 게 아니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 상승분을 이 파동에 대한 상승분이 이만큼까지 내려와서 이건 가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이 이평선을 지우면 당연하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기준 448일선 엘리엇 파동 첫 시작점이 어딘지 모르는 저희 이평선을 쓰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게 이론적으로 보나 뭐 차트 분석으로 보나 캔들로 보나 이 상승분을 다 마감을 했으니까 당연하게 공포를 줄 수밖에 없는 자리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이 기준을 4시간 봉상으로 첫 시작 대점, 저의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털리지 말라고 긴급 브리핑을 시향을 남깁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4시간 봉상은 448일선이 지지를 해주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되기 전에 세력들이 매집이 확실하다, 그래서 승인이 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누군가는 알고 있다는 얘기다, 승인이 될 것인지. 아직까지는 결과가 나와야 아는 내용이지만은 아마 곧 결과가 나오면 증명할 것 같다, 내 말이. 그래서 실제로 한 24분 뒤에 역사상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적중을 하는 모습이었고, 그래서 제가 과거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4월 20일 날에 적은 내용인데 잘 안 보여서 제가 이제 캡처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4월 20일 날에 말씀드린 건데, 아무도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 나지 않을 것이다. 전문 IB들이나 기관들도 그렇게 예상을 했었거든. 거의 10% 이하였거든. 저는 이제 차트 분석을 하는 사람이니까 차트 분석을 알트 도미만 보면 896일선을 뚫는다고 나오는데, 차트 관점으로는 저거 뚫으려면 호재가 필요한데 호재로 올려야 되는 구간입니다. 896일선은 가장 강력한 저항 레벨이니까. 근데 저거를 차트 관점을 뚫는다고 나오는데, 그게 이제 마침 7월까지 이더리움 현물 ETF가 남아있다. 그래서 저는 뚫는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승인이 날 것 같다라고 카톡방에서도 말씀드렸고, 생방송에서도 들으신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고, 이제 5월 25일 이제 오늘 새벽에 15분 봉상으로 112일선을 뚫었다. 제가 이 비트코인이 68K 때 15분 봉상으로 여기 112일선 뚫었죠. 112일선 뚫는 거는 항상 단기적 차트에서 역별이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112일선 뚫는 거는 상승 파동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112일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도 112일선이 살아있으니까 결국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이 4시간 봉상으로 448일선이 이탈되지는 않았지만 이 경우에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다시 내려왔잖아요. 내려왔더라도 이 시작점을 깨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일봉상으로도 이 시작점이 60일선을 뚫고 난 다음에 이런 장대 양봉이, 여기 장대 양봉이 나왔잖아요. 결국에는 일봉상으로도 60일선이 깨지지 않았으니까 세력들이 매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력들이 뚫어졌던 라인을 뚫리지가 않았잖아요. 그럼 이 파동은 살아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69K까지 왔는데, 그럼 이 종고점 언제 뚫을 것이냐라는 저의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저는 이제 PC 물가가 언제 발표가 되냐면 31일 날에 발표가 됩니다.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5월 31일 날, 이게 제일 매우 중요하거든요. CPI보다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CPI보다 더 중요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CPI를 먼저 보냐면 CPI가 먼저 지표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 뒤에 PC 물가가 어떻게 나올 것이다 라는 게 보여서 CPI에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지만은 연준이 보고 있는 신뢰를 하고 있는 지표는 PC 물가입니다. 그래서 5월 31일 날에 저는 좋게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5월 15일 날 나오는 CPI 지수가 1월 달 수준으로 다시 하락이 되었습니다. 1월 달 수준으로 다시 왔거든요. 그럼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처럼 CPI가 잡혔으니까 당연하게 PCE가 잡힐 것이다. 라는 분석이고 6월부터 이제 파월 의장이 6월부터 양쪽 긴축을 하고 있는 거를 지금 테이퍼링을 한다고 했거든요. 테이퍼링은 이제 축소 속도 조절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6월부터 얼만큼 미국 국채의 축소 규모를 하냐면 월 한도 6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 50% 이상으로 줄여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6월 T를 속도 조절 테이퍼링 한다는 얘기는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예전부터 항상 말씀드린 내용인데 미국의 긴축 사이클이 언제 끝나냐, 제가 작년부터 이 기사를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금리가 근원 CPI 넘어야 끝이 난다. 그래서 근원 CPI가 2에서 3%포인트 차이가 나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5.5%잖아요. 근원 CPI가 2%에서 4%가 차이가 나야 미국의 양적 긴축 속도를 줄인다라는 혹은 중단된다라는 시그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근원 물가가 이제 5월 달에 3.6%였죠. 3.6% 나왔는데 지금 현재 뭐 1% 조금 넘게 되죠. 1.9%죠. 1.9%. 그래서 근원 물가 지수가 어느 정도 잡히고 있다. 그래서 연준에서 지금 속도 조절을 하는 이유가 그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양쪽 긴축 속도 조절은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했죠. 금리 인하를 하는 것과 거의 마찬가지거든요. 유동성을 걷어들이고 있는데 유동성을 푼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더 확실한 거는 제가 연준이 근원 CPI도 보고 있지만은 연준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뭐 PC 물가를 더 많이 보거든요. PC 물가가 지금 현재 연준이 1월 달에 테이퍼링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논의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한 시점이 2.6%입니다. 그래서 거의 뭐 이제 물가가 5.5%죠. 물가가 5.5%인데 1월 달에 2.9% 차이 났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물가가 내려오고 있다라는 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3월 달에 본격적으로 논의를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딱 3%가 딱 차이가 나죠. 3월 달에 뭐라 하냐면 6월 달에 테이퍼링을 실시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3% 차이가 났으니까 이제 속도 조절을 시작을 하는 거고, 긴축 사이클에 대해서는 이제 언제 끝나는지에 대해서는 근원 CPI를 보면 됩니다. 근원 CPI가 지금 이제 1.9%죠. 이제 2%대로 들어왔어요. 2%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하반기에 이제 들어서면서 3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2%대 후반대까지는 잡힐 것이다. 왜 이거를 제가 자신을 하냐면 지금 이제 미국 CPI 중에 뭐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냐면 36%, 38%가 주거비용이거든. 주거비용. 월세죠. 월세. 한마디로 말하면 월세죠. 예. 그래서 월세가 지금 현재 안 잡히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지금 현재 스테이키한 물량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주거비는 올라가고 있고, 근데 아파트 가격은 내려가고 있어요. 아파트 쉽게 얘기하면 주택 가격은 내려가고 있는데 주거비는 올라가고 있다. 왜 그럴까요? 이 주거비는 항상 후반영하거든요. 후반영. 예, 주거비는 항상 1년이 지나야 뭐 보험비도 포함해서 미국의 보험료도 서비스 물가 중에서도 그 안에 조금 파고 들어보면 서비스 물가도 지금 안 잡히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 서비스 물가도 잡힐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후반영되기 때문에 주거비가 올라가고 있지만 주택 가격은 내려가고 있다. 근데 주거비는 올라가고 말이 안 되죠. 결국에는 주거비가 좀 있으면 내려올 거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하는 이유가 그 이유다.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조금 좀 외람되어 있죠. 그래서 지표를 보고 매매를 하면 안 됩니다. 예. 항상 미래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하반기 들어서 계속적으로 물가가 잡힐 것이다 라는 내용을 제가 금방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국 시간으로 6월 12일 날에 이제 FOMC가 있는데, 지금 이제 패드워치 상에서는 지금 6월 달에 동결이 99%고 7월 달에는 지금 또
금리 인하가 10%지만은 저도 이 구간 보고 있긴 한데 9월 달에 이제 들어서면서 5월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44%, 50%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저는 점점점 이제 PC 물가나 이제 물가 발표가 하반기에 뚜렷하게 지금 초입 단계라 봅니다. 초입 단계로 좀 잡히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점점점 한 달, 두 달 지나면 뚜렷하게 물가가 저는 잡힐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월 달로 높아지고 있지만은 저는 7월 달에 저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있죠. 항상 얘기 드린 6월 달에 저는 남들이 올해 초만 하더라도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지만은 저는 6월 달이나 늦어도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너무 섣부른 판단을 하지 마라.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저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고 아직도 늦어도 7월 달로 할 것 같고 일단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지금 이런 데이터들이 바뀔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점점점 바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21년도 차트를 보면 이게 왜 올랐어요? 여러분들 양적 완화를 했죠. 양적 완화를 했는데 근데 이때부터 떨어져요. 왜 떨어졌을까요? 양적 돈을 막 풀고 있었는데 요때는 이제 테이퍼링을 해요. 테이퍼링을 11월 달에. 근데 실제로 비트코인 요때 고점이 11월 달이거든요. 테이퍼링을 한대요. 그게 뭐냐면 양적 완화의 시대가 끝나고 양적 긴축의 시대, 곧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을 준 거거든요. 양적 완화를 하고 있었는데 테이퍼링을 한대요. 그거는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양적 긴축을 하고 있죠. 근데 테이퍼링을 한대요. 반대로 양적 긴축 속도 조절 테이퍼링을 한다는 얘기는 이때 시대와 반대가 되는 거죠.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준 겁니다. 이때는 양적 완화를 하고 있었는데 테이퍼링을 시사를 했죠. 그거는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이고 지금은 그 반대다. 반대의 시그널을 줬다.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1년도 11월달 뉴스 실제로 비트코인이 언제 최고점을 찍었냐면 11월달이 최고점입니다. 그렇죠?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실제로 저런 뉴스 나오니까 고점을 찍고 하락을 하게 되었죠. 이런 뉴스만 알아도 테이퍼링이라는 단어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위기인지 기회인지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 기회입니까 위기입니까? 기회죠. 테이퍼링을 시사를 했고 6월 달에 테이퍼링이 끝나진 않았죠. 끝나진 않았죠. 그죠? 테이퍼링을 이제 시작을 했죠. 테이퍼링이 끝나는 거는 근원 물가가 아까 말씀드렸죠. 2%에서 4% 차이가 나야 역사상 1990년도 이후 4차례의 긴축 사이클에서 2%에서 4% 이후에 끝이 난다라는 패턴이 있다. 여러분들 이거 좀 많이 아셔야 꿀통입니다. 이거는 아무도 잘 관심을 가지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남들과 다른 돈을 벌려면 남들과 다른 시야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 금리 인하가 언제 하네 만에 그거는 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금리 인하를 언제 할지에 대해서 뭐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언제 할지에 대해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호재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과거는 반복된다. 겉은 다를지 몰라도 속은 똑같다.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올랐냐면 23년 말부터 24년 1분기까지 미국 정부가 돈을 풀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2분기부터는 정부가 풀지 않게 됩니다. 2분기에서는 뭐 이거를 줄어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2분기부터는 1분기까지는 작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는 정부가 돈을 풀었다면 2분기부터는 미국 바이든 대선을 위해서 연준 파월 의장이 연준에서 이제 돈을 풀 것이다. 그게 6월 달에 테이퍼링을 하면서 시장에 돈을 풀면서 2분기부터는 그렇게 될 거고 3분기에서는 이 미국 정부와 미국 연방준비제도 미국 정부와 연준이 짬뽕 콜라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4월 달에 항상 기회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결국에는 미래 거시적 방향성을 보면 지금 현재
비트코인 1억 이상으로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 다른 분들은 여기가 고점이다, 쓰리탑이다 라고 보겠지만은, 결국에는 저는 뚫지 못하는 저항을 뚫어버리면 강력한 나중에 지지라인이 됩니다. 인생사도 여러분들 비교를 해드릴까요? 여러분들도 뭔가 뭐 시도를 했는데 이 뚫지 못하는 그 목표가 있었어. 근데 그 목표에 대해서 계속 저항을 맞고 떨어져. 저항 맞고 힘들잖아. 근데 여기서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엔 이 저항을 뚫죠. 이 경험을 했던 게, 이 저항이 여러분들 더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힘들죠. 이 힘든 구간이 결국에는, 이 힘들었던 구간을 뚫어주면 결국엔 여러분들은,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흙일지 몰라도 진흙일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 시멘트가 만들어지는 구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인생사도 그렇게 살아왔을 거라고 생각해서 좀 비유를 그렇게 해드려 봤습니다. 오늘 단기적인 프레임과 비트코인에 대한 여러분들 펀더멘털에 대해서 거시경지를 여러분들이 말씀드렸고, 양적 완화, 양적 긴축, 21년도 프랙탈을 이용해서 위기일까 기회일까, 여러분들의 확실한 모멘텀이 되는 영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기부여까지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 유튜브 영상이 올라갈 때 알람이 뜨거든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